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주변에서 찾아보면 한두 명 정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흔한 스포츠 손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손상을 겪고 나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 환자분들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젊은 여성분인데 운동을 하는 도중에 무릎이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걷기가 어렵다고 하여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다쳤을 때 특징적인 상황은 이제 살짝 점프돼서 공중에서 멈추고 착지를 했을 때 발이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별하게 외부의 접촉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환자분이 오실 때 쩔뚝거리면서 내원하셨고요. 간신히 걸어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오자마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환자분 문진하고 진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워낙 아픈 상황에서는 뭘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건들기만 해도 환자분 너무 힘들다고 하게 되고, 또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적으로도 많이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하자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영상 자료들을 좀 취합을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양쪽 무릎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요. 여기서 뭐가 이상한 게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으나, 일단 보면 정상입니다. 이제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하고는 엑스레이가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십자인대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붙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위치상으로 따져보면은 이 정강이뼈에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골짜기 같은 게 보이시죠? 이 골짜기의 전방 십자인대는 앞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대퇴골이라고 하는 허벅다리뼈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붙는 방향이고요. 후방 십자인대도 이 골짜기 후방, 그 정강이뼈 맨 뒤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허벅다리뼈 앞쪽으로 붙게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무릎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이제 뭐 내측 측부인대나 바깥쪽의 측부인대나, 그리고 후 외측에 불안정을 잡아주는 이런 커다란 구조물들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엑스레이에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측면 엑스레이를 봐도 이제 정말 심하고 만성인 경우에는 엑스레이가 좀 이제 정강이뼈가 앞으로 밀려나온 경우도 간혹 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아파서 온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은 엑스레이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단독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수술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심지어 정말 부분적인 십자인대 염좌인 경우에는 이제 보존 쪽 치료, 그러니까 보조기를 채워놓고 좀 기다려보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십자인대 말고도 다른 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잘 다치기 쉬운 게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십자인대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무릎의 안쪽은 벌어지고 바깥쪽은 눌리기 때문에 보통 바깥쪽에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안쪽도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전하는 힘이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연골판이 밀리게 되고 바깥쪽은 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골판 손상이 안쪽 바깥쪽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MRI를 같이 보실 건데, 이제 이 환자분은 안쪽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물렁뼈도 같이 찢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들 중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허벅다리뼈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정강이뼈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아까 전에 처음 설명드렸던 십자인대 구조물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실게요.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검정색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이 검정색 라인은 처음에 얘기 드렸던 후방 십자인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검정색 라인이 크로스 되면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로스되는 그 검정색 이미지가 하나가 더 보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사실 여기부터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고 뭔가 희뿌연한 뭔가 흔적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영상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보면 아예 소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뭐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보통 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나면은 무릎 안에도 피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하얀색으로 보이는 관절 강내 피가 고여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 사항입니다만 이 환자분은 무릎 뒤쪽에 결절종이라고 하는 물혹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는 상태고 예전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골판 상태는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처음에 바깥쪽부터 좀 볼게요. 허벅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예쁘게 뭐 다른 흰색점 같은 게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있게 되면은 검정색으로만 이루어진 삼각형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바깥쪽은 비교적 괜찮으셨던 분이고요. 바깥쪽에 반월상 연골판이 이렇게 보이는 게 맞다고 보면은 그럼 안쪽에도 똑같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안쪽 같은 경우엔 뭔가 삼각형이 예쁘지가 않죠.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어떤가요? 자, 삼각형이 여기서 뚝 끊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정상적으로 뭐 생겼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이거 나머지 삼각형은 어디로 갔지? 라고 하면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얘가 찢어진 파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건데요. 다른 이미지로 보시면은 찢어진 파편이 아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입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양동이 아시죠? 양철 양동이에 달려있는 손잡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의 전형적인 MRI 소견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더불어서 내측 반월상 연골도 같이 찢어져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파악하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설명도 달라지게 되고 수술 후 처치에 대해서도 설명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진단명이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랑 그리고 내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내측 반월상 연골은 우리가 꼬맬 수 있습니다. 봉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봉합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테크닉상으로 했을 때는 안쪽에서만 그냥 다 꼬매는 방법,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는 올 인사이드 테크닉으로 부르는데요. 안쪽에만 실을 계속 떠가지고 꼬매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게 좀 불안정하고 이제 다시 재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좀 더 튼튼하게 꼬매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을 피부 밖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피부 바깥에서 꼬매는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테크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우리가 봉합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우리가 십자인대 재건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재건술을 할 때 없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통 인대를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대를 이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본인의 것을 떼서 이식하는 방법, 우리가 자가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타인의 것 혹은 제품화된 것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타가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그 자가건이나 타가건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젊은 여성분과 운동선수들은 보통 타가건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가건은 결국 내 몸에 있는 걸 떼야 되는데 떼는 순간 뗀 자리에 뭔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떼는데 충분한 양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뗀다 하더라도 충분한 인대양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뗀 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몸에 이식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가건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남성 같은 경우에 운동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가건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상해보면 알겠지만 자가건이 아무래도 좀 생착률이 좀 더 높습니다. 붙는 시기도 좀 더 앞서서 빨리 붙게 되고요. 타가건의 장점은 좀 튼튼한 인대를 이식하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을 이식하게 되는데, 아킬레스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되게 튼튼하잖아요. 그런 것들 굵게 굵은 거를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전보다 더 짱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영상을 또 같이 보실게요. 관절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 자리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좀 빨간 점들이 보이면서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이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에서 안쪽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없어도 되는 것이 갑자기 보이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이 관절 사이로 끼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양동이 손잡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양동이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를 한번 흔들어 보게 되는데, 살짝 흔들어 보게 되면 이렇게 와장창 뜯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날려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연골판을 꼬매는 걸 먼저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찢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찢어진 부분을 싹 밀어넣게 되니까 원래 자리로 연골판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모든 걸 안쪽에서 꼬매는 올 인사이드로 한번 꼬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밥이 보이게 되면서 차곡차곡 꼬매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미 튼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균열된 데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균열된 자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꼬맬 때 이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테크닉을 병행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몇 담을 더 꼬매게 됩니다. 이러면은 좀 더 완벽하게 꼬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십자인대가 이식할 곳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십자인대를 정강이 쪽에서 이식하는 방법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정강이 쪽에서 이제 원래 붙어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허벅다리 쪽은 아직은 여러 가지 우리 연구들이 많이 진행 중이에요. 예전에는 정강이뼈에서 일자로 그냥 쭉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것보다는 원래 해부학적으로 있는 방향으로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해부학적으로 있는 위치를 잘 찾아가지고 이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부학적인 이식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역행성으로 그 피부 바깥쪽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실을 빼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식되는 거는 우리가 아킬레스건을 선택을 해가지고 쭉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없던 게 확 생겨있죠? 자, 그렇게 이식을 시키고 나서 한번 흔들어 봤을 때 단단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위에 고정, 아래 고정을 해가지고 십자인대를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식이 잘 됐는지 터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이식물 자체가 잘 됐는지, 그리고 봉합은 잘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MRI를 찍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또 같이 보실게요. 자, 수술 후 찍은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는데요. 자, 엑스레이에서 보시면은 정강이뼈에서 이식하게 되는 구조물 중에 하나는 이 나사못을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식된 인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 바깥쪽, 뼈 바깥쪽에서 이렇게 꼬매게 되고요. 그리고 허벅다리 뼈 바깥에서는 이렇게 터널을 뚫게 되는데, 터널 바깥쪽에서 이렇게 단축구멍 같은 걸 만들어내서 뼈 바깥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하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여기 이제 터널 위치에다가 생체에 놓게 되는 나사못을 같이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치가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는 것들을 이제 첫 번째 엑스레이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RI 같이 이어서 보실게요. MRI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거는 반월상 연골판은 어떻게 됐는지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삼각형이 바깥쪽에 잘 있는 게 그때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안쪽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삼각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주 예쁘게 삼각형 모양이 균질하게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끼어 있었던 그 연골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골판은 아주 이식이 잘 돼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인대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원래 정강이에 위치하는 곳에서 정확히 출발해서 이제 허벅다리 뼈에 제대로 확인하게 붙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확인하게 되는 뷰가 이제 십자인대를 집중적으로 보는 커트를 찍어보겠는데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찍은 MRI 그 이미지에서 십자인대가 정확한 위치로 잘 지우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환자분에게 수술이 정말 잘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재활에만 전념하면 되겠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케이스를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수술은 이제 어떤 진단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수술은 어떤 걸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진행은 이제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제 수술 후 과정은 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목발 짚어야 되고 그리고 보조기를 채우는 게 있습니다. 보조기는 우리가 특별하게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꼭 차야 되는 이제 보조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특수 제작한 걸 채워드리고 그 위에는 고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재활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수술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셔가지고 목발을 하고 지내시는데 수술 이후에 바로 통증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으셨고 견딜만한 상태로 지금 잘 지내고 계시고 아마도 원래 이제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혹은 이제 달리기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잘 재활하신다면 앞으로 한 몇 달 뒤에는 충분히 원하시는 걸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십자인대 수술에서 과정 중에 궁금한 게 있다거나 혹은 수술하신 이후에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저희 채널에 궁금사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얼마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정형외과 박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